삼인곡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몸 삼기실제, 이 몸 삼기실제. 자, 이 몸 삼기실제, 삼기다, 만들다. 그냥 글자 그대로 의미, 발음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생기다 이런 의미 같은데, 기를 우리가 사동이라고 본다면 생기게, 태어나게 하다. 그럼 결국 그 의미는 만들다 이렇게 본다면 이 몸을 만들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체는 뒤에 다음에 나중에 찾아보자. 이 몸을 만들 때 님을 쫓아, 님을 따라 쫓아, 님을 따라서 만드시니, 님을 따라 만드시니. 한생연분이며 하나의 삶, 하나의 인생, 한생, 일생이냐. 일생의 연분, 인연과 분수, 연분이며 그것이 연분이고 이 말이겠지. 그게 바로 하나 일생의 연분이고, 하늘 뭐를 이리런가, 하늘이 뭐를 이리런가, 하늘이라고 했어. 하늘. 그럼 결국은 나를 만들고 님을 만든 것은 하늘이라는 뜻이겠지. 그럼 이 하늘은 그 위에 나와 있던 이 옥황상제와 동일 인물이다? 글쎄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 옥황상제하고 하늘하고는 다르네. 일이런가 의문형, 일이런가 일이, 하늘 모를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서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나 하나 젊어 있고 점어 있고 님 하나 날계시니. 자, 하나라는 말과 나, 님 이렇게 해서 대꾸가 이루어져 있고 반복이 되어 있네. 나 하나 젊고 님은 나를 사랑해. 나는 젊고 님은 나를 사랑해. 나는 젊으니까 이미 나를 사랑할 만하다. 젊다라는 그 말이 사랑할 근거가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네. 나는 젊고 님은 나를 사랑했어. 그럼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 뒤에 어떤 말이 나올지 한번 기대가 되네. 이 마음, 이 사랑, 임을 사랑하는 마음, 임을 생각하는 것. 이때 사랑은 러브, 애정이라기보다 생각하는 거지. 이 마음, 이 사랑을 견줄 때 노여 없다. 노여 전혀 없다. 평생 원하여대. 평생, 요 평생하고 요 한생하고가 비슷한 의미로 보이네. 원하기를 한데 한 곳에 내자 하였더니, 내다, 지내자 하였더니 그 나의 꿈이고 이상이었어. 뭐 하자 하였더니 늙어야 무사일로,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워두고 그리난고, 홀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이러면 홀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이 늙다라는 것과 위에 나 하나 젊어 있고 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고, 무슨 일로 외워오니까 홀로네. 이 홀로는 이 한대라는 것과 대조가 되겠죠. 그리워하는가. 이것도 또 의문형이지만 그리워하지 않는다, 홀로도 그리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이리런가 요것과 요것을 우리는 같은 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그리워하는가. 엊그제 님을 매셔 광한전에 올랐다니. 엊그제 멀지 않는 지난날 과거에 님을 모시고 광한전에 올랐더니. 광한전, 하늘에 있는 궁전, 옥황상제의 궁전이야. 그러면 이임은 옥황상제야. 그럼 하늘에 있는 궁전인 옥황상제를 모셨다면 나는 누굴까? 나는 적어도 천상의 인물이야. 그죠? 천상적 존재. 그 위에 님에서 우리가 옥황상제라는 말을 쓰는 것은 바로 이 광한전이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네. 올랐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자. 그 사이에 여기 시간이 지났어. 이만큼 시간이 지났어. 그 사이에 어찌하여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찌하여, 하게 젊고 늙고라는 것이 있으니까 시간이 경과를 보여주기도 하네. 그 사이 어찌하여 하계에 나려니. 자, 광한전은 천상에 있다 혹은 달에 있다고 했으니까 하계라는 것은 뭐야? 그럼 지상이 되겠네. 지상에 내려왔대. 천상에서 지상에 내려왔다는 것은 뭔가 잘못해서 내려왔다면 이건 적강이야. 유배를, 지상의 땅에 유배를 온 것이지. 그럼 이때 옥황상제가 임이라고 했는데 나를 천상적 존재고 지상적 존재라고 해보잔 말이야. 그럼 나는 지상에 있고, 그러면
지상에 있는 존재,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어딜까? 높은 곳, 곧 임금이 있는 곳, 궁궐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 광한전을 궁궐이라고 보잔 말이야. 궁궐로 보면은 위에 임은 뭐가 될까? 임금이 될 수도 있겠지. 자, 그 얼마 전에 내가 궁궐에 갔더니, 궁궐에 있었더니 그 사이에 나는 하계 내려온 거야. 그럼 이 하계는 어딜까? 궁궐이 아닌 화자가 현재 있는 곳이 되겠지. 그렇게 지난날과 오늘날을 대조를 이루고 있고, 그치? 이상과 현실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네. 자, 올적에 빗은 머리 얽히 연지 3년이라. 올적에 어디에 있을 때, 엊그제 광안전에 있다가 이 하계로 올 때 머리를 빗고 내려왔단 말이야. 인과 헤어질 때, 인과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머리를 빗었는데 그게 이젠 얽혔어. 왜 얽혔지? 임을 만날 일이 없는데 굳이 내가 머리를 빗어서 예쁘게 해야 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지. 그렇게 한 지가 얼마다? 3년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내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는 사민국을 지은 정철이 그 창평에 내려온 게 50세 되었을 때라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50세 되던 해에 이 작품을 지은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한 3년쯤 지나서 이 작품을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년이 지났다. 자, 연지분이 있네만. 연지곤지 그렇지? 연지는 붉은 색깔 볼에 찍는 그런 화장품이고, 분은 얼굴을 하얗게 하는 화장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화자가 여성이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이게 있지만은 연지분이 있지만은 누굴 위하여 고요하고 의미 없잖아. 나 혼자 있잖아. 그리고 머리가 얽힌 것이나 연지분 화장하지 않는 것이나 다 뭐야? 임과 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화자의 지금 현재 처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고? 외오죠, 홀로. 자, 마음에 맺힌 시름, 마음속에 맺힌 시름, 근심 걱정, 이런 그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이 쌓여 있어. 첩첩이, 막 중첩됐다는 그 첩자야. 시름이 어떻게 쌓이노? 시름은 추상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이건 막 쌓이는 것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두었지. 그래서 추상적 관념을 어떤 구체적인 혹은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되겠어 쌓여 있어서 진난이 한숨이요 진난이 눈물이라. 자, 여기도 대꾸가 돼 있네. 진난이 짓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한숨 짓는 것이 한숨이요 진난이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라. 한숨 눈물 다 뭐예요? 시름의 결과물이죠. 이 시름이 막 쌓여있으니까 한숨도 나오고 이 눈물도 흘리는 겁니다. 여기도 대꾸가 되어 있어요. 자, 인생은 유한한데 인생이니 뭐 평생이니 한생이니 하는 게 많이 나오네요. 이때 인생은 우리의 수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인생, 라이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어요. 인생은 유한해. 한이 있어. 끝이 있어. 그런데 어때? 인생은 유한한데 실험은 어떻다? 실험 막 이 첩첩이 쌓였던 실험은 끝이 없대. 끝이 없대. 무심한 세월이 무슨 마음이 있어? 세월은 추상적인 것인데 그런데 무심하대. 마음이 없는 세월이래. 의인화가 되어 있는 거지. 물 흐르다 물이 흘러가는 건 눈으로 보이잖아. 구체적으로 표현했고 비유적으로 물 흐르듯 직유법 하는구나 영탄법까지 나와 있네. 자, 염량이 때를 날아 가는 듯 고치오니 염량 더울 염자 뜨거울 염 양은 서늘할 양 추위. 그래 더위와 추위 여름과 겨울 계절이 되겠네. 그렇지? 이제 계절을 추위와 더위와 추위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대유법이라고 한 거야.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치오니 가는 듯 갔다가 가자마자 이런 거야. 가는 듯 고치오라는 것은 수선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고쳐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다. 듣고 보고 진난이 하고는 좀 다르죠. 진난이 하는 건 짓는 것이라고 했는데 짓는 것이 했는데 듣거니 떨어지는 거나 보거나 이런 거 돼.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자, 듣고 보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영역이네. 보고 듣고 눈으로 귀로 느끼는 것은 마음이네요. 그래서 감정 영역이라고 했어요. 굳이 말하자면 우리 기역문을 쓸 때 견문이 있고 감상이 있다 했을 때 듣고 보는 것은 견문에 해당이 된다면 느끼는 것은 감상에 해당이 되겠네.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하도 할샤 많기도 많구나. 그래서 자, 이 임과 이별한 뒤에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이야기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나누어서 이별한 뒤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서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뒤에 본론에서 무슨 이야기 할지가 다 나와 있네요. 뭐가 나올 것인가? 듣고 보고 하는 것들, 견문, 그리고 느끼는 것,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어떤 뉘앙스, 어떤 정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문학 장르로 치면은 서정 갈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가사를 교술이라고 하는 교술 장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겠네요. 자, 견문과 감상이 함께 나와 있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기행문이잖아요. 기행문? 기행문의 3요소에 우리 해당될 때 이렇게 우리 견문, 감상, 여정 이렇게 이야기할 때처럼 이것은 견문과 감상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해서 이것을 교술 장르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할까요? 보세요. 뒤에 본론이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두세 구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동풍이 건듯 분대요. 건듯, 금방 이렇게 쏙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문득. 자, 동풍이라고 해서 동풍은 동쪽 바람이면 다 압니다. 그죠? 동풍. 그런데 동풍은 봄바람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봄바람. 자,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동서남북을 해서 이거는 동, 서, 남, 북이라고 했을 때 이 동풍은 봄바람입니다. 서풍은 뭘까요? 이거는 가을바람이에요. 남풍은 여름바람입니다. 북풍은 겨울바람입니다. 자, 우리가 북풍이 겨울바람이라는 것을 가장 우리 쉽게 잘 아네. 그런데 여름바람, 남풍. 자, 여름바람 우리말로 뭐예요? 마파라는 거죠. 이때 마는 뭘까? 장마의 바람. 자, 요 가을바람을 우리 뭐라 그러죠? 한이바람이라고 그런다. 한이바람. 동풍 뭐라 그래요? 쇳바람 그런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이런 북풍은 댐바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뒤에 하는 아마도 오랑캐라는 의미가 가질 거예요. 동서남북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우리 참고로 알아두면 이 동풍은 곧 뭐다? 봄바람이니까 계절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득 불어서 적설을 헤치느니 적설 자체만 보면 겨울이잖아. 그런데 그것을 쌓인 눈이니까 헤쳐낸대. 헤쳐서 풀어서 내버리는 거야. 녹여버린다는 거지. 그랬더니 창밖에 싱그며 창밖에 이 창 곳곳에 나옵니다. 화자가 여성 화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죠. 여성 화자의 방이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사창 그러죠. 사창 그 밖에 뭘 심었어요? 매화를 심어놨어요. 매화를 심어놨는데 그것이 두세 가지가 피었구나 그랬어요. 매화가 피었어요. 매화가 피면 봄입니다. 그리고 꽃이 피었대요. 꽃이 핀다? 딱 떠오르는 감각은 뭐예요? 꽃이 피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 눈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나 꽃은 딱 우리가 눈으로 보니 예쁜 것뿐만 아니고 향기까지 떠올리니까 매화 자체는 후각적 이미지도 지닐 수 있는 굉장히 감각적인 시어가 되겠네요. 감각적인 시어, 자연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냉담하대요. 냉담 아주 차갑고 담담하다. 차가우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뜨지 않고 그냥 담담하대요. 냉담한데 암향은 무엇을 그죠? 그윽한 향기. 매화와 그윽한 암향을 흔히 연관을 짓습니다. 매화는 눈이 녹자마자 피는 꽃. 그래서 흔히 일지춘 그래요. 매화를 일지춘 한 가지의 봄 이게 매화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그 양반들이 특히 즐겨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꽃만 예쁜 것이 아니고 향기가 굉장히 그윽하다. 그 우리 암향이라고 했어요. 암향은 또 무슨 일이냐 그랬네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후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졌죠. 안민영의 매화사 같은 작품에도 이 암향이 부동하더라. 암향이 둥둥 떠 움직이더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양반들이 좋아했던 매화난초, 국화대나무 사군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그 다음 내용으로 계속 가겠습니다.